안녕하십니까. 오늘 풀어보신 인천보건직 문제 20문제를 함께 풀어볼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문제 보시기 전에요. 풀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문제가 많이 어렵던가요? 어떻던가요? 난이도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이제 좀 영악하게 시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추세나 경향이나 최근 기출문제 경향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한번 좀 보고 그리고서는 하나하나 짚어보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공중보건학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넓어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출제 경향은 일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방금 풀어보신 문제가 이제 개념에 대한 문제가 한 2문제 그 다음에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동서고급을 막론하고 변하지가 않으니까 역학에서 하나, 면역에서 하나, 감염병에서 하나, 인구, 보건, 그 다음에 환경 쪽에서 한 문제씩 나왔죠. 주거니, 채광이니, 환기니, 습도, 별별 문제가 다 하나씩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죠. 바로 지지난주니까. 근데 출제 경향은 여타 다른 시험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몇 문제가 좀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다른 예상 문제들이나 여지껏 나왔던 기출 문제들에서 잘 안 다루었던 그런 좀 아주 디테일한 문제들 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또 한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기출 문제들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2010년, 11년, 12년 요 최근 3개년을 놓고 봤을 적에 문제 유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볼 건데 이제 투베르클린 검사하는 요 문제는 문제 형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2011년에 나왔던 거하고 아시죠? 보기도 똑같죠. 단지 당뇨병을 투베르클린 테스트로 TST 투베르클린 스킨 테스트, 이 TST로 바꾼 문제인데 답도 똑같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죠. 이게 우기자고 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좀 깊게 하시고 내지는 좀 폭넓게 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죽자고 우기면 3번도 되고 4번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한두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객관식 문제는 이 테크닉이죠. 테크닉이 많이 좌우하잖아요. K형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속어법으로 못 찍는 거 아니고 그리고 요놈의 객관식 문제들 어떻게 봐야 되니까 아리까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가장 색과 다른 거, 오지선다 같으면 넷과 다른 거, 가장 답에 가까운 거.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고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최근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보편타당하고 가장 아닌 것 같은 거, 가장 답에 근접한 것 같은 거, 가장 사지선다면 3개와 다른 거, 오지선다면 4개와 다른 거 이런 걸 골라내는 거죠. 그게 사실은 현명한 정답은 정말 내 마음속에서는 이 둘 다 답인 것 같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을 그거는 없다라는 거죠. 일단 객관식은 잘 찍고 맞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환경 쪽에서 이 하나씩 다 나온 것들이 어떤 좀 시사성 있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출제가 요번 시험에는 되지 않았지만 이 환경 쪽에서 많이 좀 됐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선 이제 1번 문제부터 그럼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장균 검사가 나오고 대장균 지수가 나옵니다. 콜라이 인덱스, 콜리 인덱스 얘네들은 뭐죠? 이 대장균 지수의 정의는 뭡니까? 대장균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검수량의 역수를 취하는 거죠. 역수를. 그래서 50ml에서 나왔으면 50분의 1, 100ml에서 나왔으면 100분의 1, 1000ml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1000분의 1이죠. 보기에 1000분의 1이 없으니까
0.001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대장균이 문제에 나오면은 또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최확수. 이것도 봐야 되겠죠. most probable number. 이것도 대장균과 관련된 개념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검수 100ml 중에 이론상 있을 수 있는 대장균수. 이걸 최확수라고 하죠. most probable number의 약자고요. 뭐 거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MPN이 있고 최확수다. 대장균과 관련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100ml 중에 있을 수 있는 대장균 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대장균에서는 된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디프테리아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갑자기 감염성 질환이 나오고 디프테리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서는 맞지 않는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2군 감염병이죠. 2군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외독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세균이죠. 아시다시피 내독소, 외독소 두 가지로 나뉘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내독소는 엔도톡신, 말 그대로 세균 그 자체가 나쁜 거죠. 그리고 외독소는 얘가 대사하면서 독성물질을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세균 자체는 별거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 유명한 포도상구균이 그렇죠. 균 자체는 한 70도 정도면 다 죽죠. 별 문제가 없는데 포도상구균이 내놓는 엔테로톡신, 그것도 외독소죠. 이 외독소가 어떻게 됩니까? 100도씨로 20분 이상, 무슨 20분, 어떤 책에는 2시간 이상 끓여도 변성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됐다 싶으면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치명적이어서 사망을 한다거나 치사율이 높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설사와 구토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요 외독소, 내독소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장단점이 있죠. 외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독성물질을 균 밖으로 내놓는 애들은 독성이 강한 애들이죠. 강한 애들인 반면에 포도상구균만 좀 예외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 독성물질이 대부분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약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독소는 독성은 강하지만 열엔 약한 그런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독소 같은 경우에는 그람 음성세균인 경우가 많이 있고 외독소는 그람 양성세균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내독소 같은 경우에는 동력은 약하지만 비룰런스라고 하죠. 동력은 좀 약하지만 열에 강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톡신이 그 엔도톡신이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열에 단백질보다는 강한 측면이 있다. 일단 알아두시고 왜 이런 얘기를 쭉 늘어놓느냐 하면 디프테리아에 대해서 다른 응용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디프테리아가 나왔을 적에 이걸 가지고 한번 쫙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 2번 문제를 조금 바꿔서 또는 다르게 응용을 해서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내독소, 외독소, 엔도톡신, 엑소톡신, 엔도톡신, 내독소를 좀 정리를 할까요? 엔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인이죠. 인. 엔도톡신. 엔도톡신 같은 경우에는 내독소고 내독소는 열에 강한 면모를 좀 보이는 비교적 그렇다는 거죠. 완전히 강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람 네거티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람 네거티브와 그람 파지티브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예전에 생물을 배우셨건 안 배우셨건 미생물을 배우셨건 안 배우셨건 아무튼 이 감염성 질환에서는 균의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염색성이죠. 염색성. 그람 네거티브는 그람 음성은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 거죠. 사프라닌 용해. 얘는 붉은색. 그람 파지티브는 보라색이죠. 크리스탈 바이올렛. 얘는 보라색. 세포벽의 성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당질 부분. 얘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지질이 많이 함유된. 요 지질이 많이 함유된 세포벽의 특성 때문에 얘가 병원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성은 뭡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엑소톡신은 엑소톡신은 어떻게? 외독소고요. 엑소톡신은 단백질인 경우가
있고요.